앞서에서 살펴본 대로 오시멀티닙과 이제 항암요법을 병용하는 경우 그리고 레이저 진입과 아미반탐압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오시멀티닙이나 레이저 진입 단독요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왜 모든 환자에게서 우리가 오시멀티닙과 항암제 병용요법이나 레이저 진입 아미반탐압 병용요법을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항암제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냥 주사 항암제를 할 때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 부작용을 많이 염려하십니다. 사실 최근에는 지지적 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전보다 부작용에 대한 고생은 좀 덜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암제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GFR TKI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플라우라 연구, 즉 오시멀틴 연구에서 들고 온 부작용 그래프이고 요 왼편이 오시멀틴 보라색 쪽이 그리고 초록색 쪽이 1세대 EGFR TKI 쪽입니다. 살펴보시면 양쪽 다에서 설사가 무려 60%가량에서 나타나고 두드러기 혹은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오시멀틴 약 60%, 그리고 1세대 TK의 경우에도 80% 정도가 됩니다. 거의 반 이상 혹은 심지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설사나 두드러기 그리고 여드름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심한 경우를 그레이드 3, 4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설사의 경우 3%, 그리고 피부 질환은 1%, 7%가량 됩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수도 없이 한다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탈수를 겪으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 혹은 설사가 무서워서 식사를 잘 못하시기도 하고, 배가 아프니까 식사를 잘 못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도 같이 쓰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여드름도 아파서 피가 나거나 감염이 되거나 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잘 살펴보고 지사제 혹은 여드름에는 저희가 항생제 처방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톱이 약해지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많이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구내염이 생기거나 혹은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침도 생기고 부역감도 좀 생깁니다. 그리고 AST/ALT라고 하는 이런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멀티닙 단독만 해도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멀티닙과 이제 항암제를 병용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왼쪽의 이 부분이 오시멀티닙과 항암제 병용요법을 한 경우이고 오른쪽이 오시멀틴 단독요법을 한 경우입니다. 오시멀틴 단독요법의 경우에는 앞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은 1%에서 3% 정도로 굉장히 적긴 합니다. 그런데 오시멀티닙과 항암제 병용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그레이드 3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20%가 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빈혈이고요. 빈혈이 약 20%에서 나타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지표인 호중구 수치도 9%가량에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백혈구 수치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약 3%가 되겠고, 이외에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6%에서 7%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약 46%에서 한 15% 정도로 이전에 한 4%에서 한 41%에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시멀티닙 단독에서 썼을 때 이런 부작용들, 구내염, 손발톱 약해지는 것들, 그리고 주위염들, 그리고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오시멀틴 단독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병용요법을 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항암제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독성 항암제를 저희가 병용요법을 할 때는 어떤 환자분에게 쓸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주로 암이 너무 여기저기 많이 전이가 되었거나, 혹은 머리까지 이제 전이가 된 경우나, 혹은 좀 젊은 환자분들 항암제 부작용을 잘 견딜 것 같은 분들한테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이 그레이드 3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심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항암제 부작용은 저희가 주로 그레이드 1, 2, 3, 4 정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고, 1, 2등급은 대부분 다 그냥 저냥 우리가 외래에서 좀 지켜볼 수 있겠다, 혹은 약간 용량을 조금 낮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드름의 경우에는 요게 그레이드 3 정도가 되는데, 요 그레이드 3의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때는 저희가 항암제를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호전되면 재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드 4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입원 치료처럼 이제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께 어떤 치료를 권유를 할 때는 이런 치료 효과와 항암제 부작용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서 권유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새로운 신약을 시도를 해보았을 때 또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상시험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의료진들과 환자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환자분의 어떤 병의 상황, 그리고 병기, 그리고 치료 부작용,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료 효과가 꽤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사 잘 하시고 체력 유지를 잘 하셔서 그래도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